시장 이 자리에 오시면서 나 오늘 바로 해볼 거야. 이러한 이야기를 좀 해볼 거야 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좀 길어질 수 있으면 다른 분들에게 기회가 가기가 좀 힘들잖아요. 그래서 핵심 단어만 좀 얘기해 주시고요. 발언하실 분들은 자연스럽게 손을 들어주시고 먼저 소속과 그리고 성함을 시작으로 말씀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기분 좋게 한번 시작을 해볼까요? 몇 분이 손을 드셨는데 지금 앞에서 먼저 드셔가지고요. 제가 두 번째, 먼저 전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동호동에 거주하고 하고 있고 평생교육협의회 부위원장을 맡고 있는 양기홍입니다. 하여튼 우리 제주도라는 이 큰 조직을 이끌어 주시는 우리 오영훈 지사님께 상당히 감사드립니다. 우리 서귀포시에는 이제 오승훈 시장님이 평생교육에 많은 지대한 관심을 갖고 있어가지고 이 조직을 잘 운영하고 계시는데 제가 부위원장을 맡고 지금 만 1년이 넘었습니다만은 12월 달에 평가 발표를 봐가지고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실무진들이 열심히 일하고 또 이제 서귀포를 위해서 이렇게 아름다운 행사들을 펼치고 있구나 해서 감탄을 받았고 상당히 그게 아마 우리 오승훈 시장님 교육에 대한 열정이 거기에서 배가 되지 않았나 해서 저 자신 시책을 맡으면서 뿌듯한 감탄을 자아냈습니다. 그런데 아쉬운 점이 딱 하나 있습니다. 운영을 하면서 보니까 이번에 인사이동을 했는데 조직이 그냥 한 명 남기고 다 바뀌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정책의 연속성에서 하나에 좀 아쉬웠다 하는 게 좀 정부를 해가지고 반반 나눠서 했으면 좋지 않았나 하는 게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그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우리 제주도가 어떻든 간에 나아갈 방향이 관광을 무시 못하거든요. 이 관광을 무시했다가는 우리 제주도가 진짜 풍지박산 날 겁니다. 이 아름다운 한라산도 전 관광지가 상당히 많은데 이 관광객이 오면 올수록 제일 불편한 건 우리 도민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오면 그 생활 자파들을 너무 많이 버리거든요. 먹고 마시고 해서 이분들이 상당히 매너 있게 정리정돈만 해줬으면 상당히 우리 도민으로서 반가운 일인데 먹고 마시고는 그냥 보이지 않는다 싶으면 차 옆이다 구석이다 하면 다 버리고 갑니다. 그래서 제가 동호동에 살면서 이 주변에 전화하면 치운다 하지만은 그게 양이 많아지고 계속 1년 내내 반복적이다 보면 참 불편한 게 너무 많아가지고 아마 지사님한테 좀 재정적으로 좀 어려움이 있겠습니다만은 아니면 좀 외국인이라든지 아니면 국제 관광객이라든지 왔을 때 자그마한 쓰레기 봉투 한 장씩 나눠주는 게 어떤가 하는 게 좀 제안입니다. 와서 그분만이라도 어느 정도 처리가 된다면은 저희들 간단한 일손들이 많이 해소가 되고 저희 시민으로서 그분들이 올 때 진짜 두 손 두 팔 버리고 진짜 길을 모르는 사람이 있으면 저희들도 안내해주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그런 식으로 막 버리고 간다면은 오면 올수록 저희가 짜증나거든요. 그런 쪽에서 좀 배려를 좀 재정적으로는 어렵겠습니다만 좀 배려해 줬으면 좋겠고 세 번째는 딱 세 번째까지만 이야기해서 끝내겠습니다. 우리 제주도가 아까 말한 대로 관광도시이기 때문에 제가 외국을 가든 어디 타지에 갔을 때 정말 유명한 관광지를 보면 낮과 밤이 너무 아름답습니다. 낮은 우리 제주도도 전국 전 세계 어디 가도 부럽지 않거든요. 제 자신은 제주도 갔을 때 왜냐면 우리 제주도가 최고다 하는 걸 보면서 내려오는데 밤이 되면 상황이 역전됩니다. 어떻게 보면 이 강당 안에서도 조명이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 간접 조명이 있고 없고 차에 따라서 분위기가 너무 달라지듯이 우리 제주의 그 아름다운 명소 관광지들 아니면 생활 시민들이 밀접한 운동할 수 있는 공간이라든지 이런 데를 지사님이 좀 힘들겠지만은 좀 예산 많이 편성해서 그냥 어설픈 조명하지 마시고요. 좀 전문가들 이야기 들어가서 해서 좀 아름다운 저녁 문화를 좀 만들었으면 하는 게 제 바람입니다.
이 서귀포에 와서 보면은 낮에는 풍경이 너무 아름답고 밤에는 야경이 아름다워서 야 그거 한번 가족끼리 가자 할 수 있는 이런 말이 나올 수 있는 아름다운 이 조명 시설을 좀 많이 좀 설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유지하는데 돈이 많이 든다면 뭐 저녁 10시라든지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것도 좋지 않습니까? 6시부터 10시까지라든지 해서 좀 그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박수 한번 보내주시죠. 서귀포에 대한 얘기는 많이 묻어나는데 우리 양경 부위원장님 말씀 감사합니다. 첫 번째 저희 도정이 추진하고 있는 평생학습 과정 중에 가장 두드러지게 개선된 게 도민대학 운영입니다. 지금 올해 아마 10,000명 가까이 도민대학을 통해서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또 학위도 받고 학점도 따고 이제 할 수 있는데 지난해 약 한 8,500명 정도 수료한 것으로 보입니다. 원래 10,000명 목표하고 있고 또 예전에는 이제 한 군데 학습장만 있었는데 요즘 읍면 지역까지 학습 장소를 찾아가는 이제 강의실을 지금 운영하고 있어서 만족도가 매우 높습니다. 인사 이동이 잦은 게 저도 좀 불만이긴 한데요. 이게 저도 인사를 1년에 2번 하기는 좀 벅찹니다. 한 번만 했으면 좋겠는데 이게 법적으로 인사를 그렇게 하도록 돼 있고 그 지침에 따라야 되는 상황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총량제에 적용이 되기 때문에 정원이 이제 법적으로 결정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예를 들어서 퇴직하실 분이 많게 그 해에 따라서 이제 나이에 따라서 정년이 있는 거기 때문에 생년월일 예를 들어서 여기 68년생이 앉아 있는데 68년생이 2년 후에 이제 퇴직하게 되겠죠. 연수를 가게 될 텐데 그때 숫자가 많으면 이게 다음에 이제 계속 연쇄적으로 승진이 일어나요. 그럼 연쇄적으로 승진이 일어나면 연쇄적으로 자리가 다 바뀌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제 퇴직 예정자가 적으면 이제 또 이게 돌지 못하는 거죠. 순환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문제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떤 계획에 의해서는 총정원에 의해서 관리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좀 어려운 점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좀 이후로도 재량권을 도지사에게 더 주면 그래서 그 인사의 시스템을 좀 더 개편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어떻게 권한을 더 확보해 볼지에 대해서 한번 더 고민해보겠다는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 쓰레기 봉투 지급 문제인데 우리가 관광지인데 쓰레기통을 비치하지 않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쓰레기 정책을 바꾸면서 이제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관광객들은 불가피하게 버리는 경우도 생길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쓰레기 봉투를 지급하는 문제, 쓰레기통을 관광지에는 일부 배치하는 문제 등도 저는 검토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좋은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서귀포시에서 이것도 시범적으로 하는 것도 한번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야간 경관 개선 방안을 찾아달라는 요즘의 말씀이신데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하고 저희가 재생에너지를 예를 들어서 밤에 풍력 발전기에 막 돌아가는데 이게 전기가 쓸 데가 없죠. 우리는 밤에 숙박업소도 뭐 12시까지 이후에 또 쓸 수가 없기 때문에 이 밤에 남는 전기를 가지고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여기 분산에너지 특구로 우리가 지정이 됐기 때문에 이 실증 사업을 우리가 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측면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남는 전기를 재원으로 이 에너지원으로 해서 야광역 개선 사업을 한번 접근해보는 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도봉동 양경님의 세 가지 질문에 대한 답변을 정확하게 해주신 것 같으세요. 자, 다른 분들의 의견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28년생이라고 하셨던 분이신 거죠? 본인의 나이가 갑자기 공개가 되어서 마이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떤 질문이신지. 네, 반갑습니다. 서귀포시 지역사회 남녀부채 대표 이신선입니다. 오늘 이런 자리 마련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제가 작년에도 왔었는데 워낙 그 도민들이 하실 말씀이 서귀포 시민들이 많으실 것 같아서 얘기를 잘 안 하려고 해서 전 듣기만 했었는데 오늘은 아까 그 지사님께서 재생에너지 연금 제도 도입회의라는 게 정말 이제 기대되는 내용을 들어서 저도 같이 그거에 제안을 하나 드리려고 일어섰습니다. 그
저희가 지금 각 가정에도 그렇고 사회복지 시설에도 그렇고 지금 서귀포가 아니고 제주에도 태양광들을 다 판을 다 달았잖아요. 근데 제가 독일을 가보니까 우리는 판을 달면 본인의 전기세에서 그 판에서 나오는 에너지를 감해서 예를 들어서 한 6kg 정도 달면 9만 원 정도 나오거든요. 그래서 9만 원을 뺀 나머지 전기요금이 부과가 되고 있습니다. 그건 왜냐하면 한전하고 지금 한전이 그거 독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 한전 관계자분 계실지 모르겠지만 근데 이 법규 이 재생에너지 법을 지금 이양받겠다고 이제 지사님께서 정부하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그렇다면 각 가정에서 전기 발생하는 거를 지역 협의 뭐 주민 협의체를 만들든 아니면 한전과 비슷한 또 업체를 하나 만들어서 5% 아까 이윤의 5%면 은행 이자보다 훨씬 크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제주도가 그 협의체가 삽니다. 5%로 사고 주민들은 그냥 자기가 쓰는 전기를 그냥 전기세를 내야 돼요. 그러니까 이 뭐냐면 지금 우리가 재생에너지에서 감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재생에너지 저도 집에도 달고 사무실에도 달았는데 에너지가 넘치면 계속 써요. 그럼 과한 낭비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에너지를. 그렇기 때문에 서로 사주는 방식 이게 독일에서 지금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은행에 저금을 하는 게 아니라 아까 1,000만 원을 투자해서 판을 본인이 다 쳐요. 그리고 그 거기에서 나온 전기를 그 제주도면 제주도 에너지 공사에 다 사주는 거죠. 그리고 나는 내가 그 우리 집에 나온 전기를 감하는 게 아니고 우리 집에서 재생에너지로 된 전기는 팔고 그리고 저는 우리 집은 그냥 전기세를 내고 쓰는 그런 방식을 좀 도입할 수 있도록 제안을 하나 드리겠고요. 또 하나는 그 아까 40대 50대 일자리 관련해서 제가 하나 말씀드리면 40대 50대만이 아니라 이제 노인 일자리까지도 전체적으로 사람들은 지금 제주가치 돌봄이 너무 잘 되고 있어요. 근데 기준 중위소득 120%까지 확대된다라고 하는 건 저도 피부로 느끼고 있거든요. 저도 도움을 받고 있는 입장이라서 그래서 이게 제주도가 이거는 너무나 촘촘하게 잘 하고 있구나라고 해서 제가 사회복지 쪽에 말씀을 드리기보다는 일자리 그냥 일시적으로 지원금을 드리고 지원해 주는 것보다는 그분들이 뭔가 일을 하고 이 본인의 성취감도 느끼고 그 효능감도 느낄 수 있도록 일자리를 많이 하는 게 중요한데 보통은 우리가 제주도에서 하다 보면 이렇게 단일 단층제다 보니까 제주시 쪽에 대부분 있어요. 중장년 일자리도 제주시, 센터들이 제주시에 있다 보니 제주시에 있는 데서가 아무래도 제주시가 인구가 많고 그러다 보니 그 안에서 일을 하다 보면 서귀포까지 그렇게 많이 오지를 못하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지사님께 좀 부탁을 드린다면 중장년 일자리도 서귀포 쪽에 할 수 있게끔 뭔가 하나 만들어 주시고 예를 들어서 양성평등 교육을 한다. 그러면 제주도에 있는 한 단체가 맡아서 할 때 그 단체가 서귀포까지 다 와서 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서귀포에 있는 단체들도 있기 때문에 그 단체들이 네트워킹이 되어 있으니 그걸 좀 쪼개서 제주시는 제주시 쪽에서 하고 서귀포는 서귀포 쪽에서 할 수 있게끔 그런 것들을 조금 배려를 좀 해주시면 좋겠다. 그래서 일자리라든가 교육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나눌 수 있는 여건이 되면 좋겠다라는 제안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이진선님은 두 가지 질문 주셨습니다. 네, 너무 훌륭한 제안을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첫 번째 질문에 답변을 드리면 독일의 사례가 이제 제주에서 곧 7년이 됩니다. 조사에는 특구로 제주가 지정이 됐기 때문에 태양광 발전 사업자는 이제 가정에 다 태양광을 설치하신 분들은 발전 사업자입니다. 지금까지는 이 전력망 운용에 대한 독점권을 한전만 갖고 있었는데 이 발전 사업자인 태양광 발전 사업자 가정 우리 집의 발전 사업자 우리가 되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풍력 발전 사업자 마을 발전 사업자가 되는 거고 또 마을에서 이제 하는 사업자들도 있는 거고 이분들이 전부 다 이 전력망에 그리드에 접속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직접 할 수는 없고 그걸 이제 VPP라고 해서 가상 발전 통합 발전 사업자 VPP 사업자가 이 사업을 하는 겁니다. 지금 이미 시작이 됐습니다. 우선은 전기 자동차에 대해서 양방향 충전 방전이 되는 자동차가 EV9이라든가 아이오닉9 지금 개발이 됐거든요. 이 차에 대해서는 지금 충방전이 됩니다. 그러면
이 VPP 사업자를 통해서 전기를 파는 겁니다. 실시간 거래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는 거고요. 이 시스템이 저희 교회에서 지금 실증 사업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조만간 이 제주도에서도 우리 가정에서도 이게 가능하다는 거죠. 예를 들면 ESS 저장 장치를 자기의 단독주택이 있다면 태양광 발전 설비도 해놓고 전기 자동차 이 V2G 차량도 구입하고 그러면 전기를 여기다 저장해놨다가 팔기도 하고 거래하는 시스템이 가능해지게 될 겁니다. 그게 곧 이제 원래 당장 시행할 수 있는 시행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 질문에 대해서는 중장년 일자리 같은 경우에 뭐 노인 일자리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지금 노인 일자리는 서귀포에 전담 기구가 있는 거고 중장년 일자리는 전담 기구는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원래 상반기에 저희들이 2,000명을까지를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계획을 발표했고 뭐 예를 들면 건설 분야 일자리 9,000명 확보하고 나머지 900명 또 나머지 이제 1,100명 이제 하는 부분인데 이 부분을 어떤 방식으로 서귀포 쪽에서 이렇게 있는 단체나 기관을 활용해서 할 것인지에 대해서 서귀포시에서 한번 좀 검토를 해보시고 저희도 요청해서 경제활용 중심으로 한번 같이 논의할 수 있도록 준비해 보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너무나 좋은 의견을 제시해 주셨어요. 그다음 또 혹시 계실까요? 제일 먼저 손을 들으셔서 계시는 여성분께 마이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자리를 마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서귀포 중심산업원행회장 박숙자라고 합니다. 아까도 그 조명회관에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서귀포에서 제일 중심지라고 하는 제가 그 상권의 회장을 맡고 있습니다. 그 중정로와 중앙로에 그 수년간의 서귀포가 생긴 이래 처음으로 그 지난해 겨울에 오승훈 시장님께서 적극적으로 후원해 주셔서 그 일부가 그 야간 조명이 좀 보완이 됐습니다. 그로 인해서 그 상권에도 조금 부응되고 또 주위에서도 많이 좋아졌다는 얘기를 하지만 관광객들 오면 밤에 정말 어두웠습니다. 서귀포가. 그래서 그 어두운 거리를 그래도 좀 배회하시는 관광객들도 계시고 이거를 아까도 조명에 관해서 얘기를 해주시고 또 지금 집중적으로 뭐 여러 가지 에너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는데 지금 그래서 요청을 드려가지고 영구 조명을 지금 심의하시겠다고 부서에서 지금 요청을 하시는 단계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냥 허접하게 이렇게 말고 이왕에 추진하시는 거면 적극적으로 해주시고 그리고 또 지금 1호 광장에 지난해 조금 도움이 됐던 게 1호 광장에 새로 진 건물에 그 건물 주인한테 제가 의뢰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동시에 저희가 이 도로에 불을 켤 테니 니네도 좀 켜줘라 해가지고 해서 지금도 떼지 않고 있는 상황이 너무 돋보이거든요. 근데 그런 게 거리만이 아니고 그 중정로와 중앙로에 그 건물 주인들이 조금씩 이렇게 합심해서 이런 걸 할 때 그 건물 주인들한테 이런 거를 이렇게 설치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어떠한 인센티브가 있으면 좋겠다. 그렇게 그런 로 인해서 서귀포가 도로 안의 조명만이 아니고 건물에도 저희가 이제 어디 뭐 다들 다녀보시겠지만 겨울이면 반짝대는 이런 서귀포 그런 거가 좀 됐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 저도 두 번째 그 지사님께서 지금 열심히 신경 쓰시는 그런 스타트업 그 기업들이 지금 많이 있으신데 저도 이제 스타트업 기업을 하나 저희 정 매장에 건물에 하나 그때 첫 스타트업 설명회 하실 때 그 기업을 넣었습니다. 근데 지금 서귀포가 너무 빈가게 많아요. 그래서 그 빈가게에다가 장기적이지 않아도 스타트업 그 계획을 하거나 그런 아이템들이 있는 그런 그 스타트업 청년들 있으면 체험이라든가 할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이 좀 많이 있기 때문에 그 건물 주인들하고 협조해가지고 좀 협의 좀 해서 이렇게 잠깐이라도 하고 체험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을 좀 하면 너무 지금 죽어있는 중정로도 합니다. 죽어있는 이런 사건을 조금 살리면서 조금 관광객들도 뭔가 이렇게 보고 갈 수 있는 이런 걸 좀 만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아주 좋은 질문 감사드리고요. 첫 번째 야간 경관 개선 관련해서는 아까 충분히 이제 말씀드렸기 때문에 도로뿐만 아니라 건물에도 조명 시설이 들어가는 경우는 특히 중국 가보는
흔히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워낙에 지금 서귀포 경기 상황이 안 좋으니 또 상권이 어려우니 저는 그 부분도 같이 포함해서 검토를 한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인센티브를 우리가 주는 방식으로 지원을 하게 되면 건물의 참여도 있지 않을까 싶고요. 두 번째 제안하신 부분에 대해서 로컬 크리에이터 정책을 저희들이 이제 펼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로컬 크리에이터 이제 경제 추진단도 이제 있기 때문에 우리 세정부 정책 추진단에서 그 사업을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크리에이터들을 만나보면 어떤 공간이 있게 되면 홍보할 수 있다라는 의견도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 상인회하고 로컬 크리에이터 추진팀하고 한번 같이 만나서 이 문제에 대해서 협의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손 한번 들어서 회장님 볼 수 있도록. 예, 담당 국장입니다. 예, 만나서 같이 의논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이번에도 혹시나 좋은 의견 있으시면 여러 번 손을 들으셔서 제가 바로 드릴까요? 아, 알겠습니다. 그러셨군요. 바로 다음에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서귀포시 관광협의회에서 매년 서귀포 육제국 국제도시대회 겨울바다 평균 수영대회 큰 규모의 국제대회를 주관하고 개최하고 있습니다. 서귀포 관광 유치를 위한 다양한 마케팅 활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서귀포시 관광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자 해 매년 예산 편성 시가가 어려움을 겪고 있어 사업 추진에도 여러 사안이 많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도에서는 제주 관광 지도로 제주 관광공사나 도 관광협의회 사업비가 꽤 많은 규모로 편성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광공사나 도 관광협회 사업들을 제주시 지역에서 집중되어 사업을 추진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서귀포시에서도 관광 활성화를 위한 사업을 확대하여 실시할 수 있도록 서귀포시 관광협의회 관광 진흥 기금이 지원될 수 있도록 건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한영 부회장님 얘기 잘 들었고요. 서귀포에서 배제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관광진흥기금은 관광산업의 발전을 위해서 다양한 방식으로 지금 쓰고 있고 기금 운용위원회 심의 절차를 거치면서 쓰고 있고 저희 융자라든가 이자 지원 이런 부분들을 좀 하고 있고요. 다만 서귀포 지역이 어떤 이유에서 협회 차원에서 그렇게 느낌을 받을 수는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런 부분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지에 대한 좀 고민을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관광공사로 하여금 서귀포시 관광협회가 느끼는 문제의식에 대해서 상담을 좀 먼저 하시고 같이 들여다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관광국장님 계시니까 관광공사하고 우리 관광정책과에 나와 계시니까 나중에 확인하셨다가 같이 의논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궁금한 사항이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직접 말씀해 주셨는데요. 발언해 주시죠. 네, 4.3 서귀포시 지부회장 김기담입니다. 작년에 대화 시간에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만 사무실 문제입니다. 공공기관에 사무실이 없으면 임대 사무실이라도 선처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하는데 도지사님이 일일이 챙기지 말고 이런 정도는 시장인에게 하도록 선처를 하면 어떨까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제가 이번에 문화상 받았지 않습니까? 교육권 받았는데 상당히 큰 상인데 자료라든지 아무것도 없습니다. 역대로 받아오신 분들이 그래서 알고 봤더니 조례가 그게 됐답니다. 이 조례 개정을 좀 선처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출한 공적서랄까 자료를 지금 도에서 모아서는 있는데 자료집이라든지 이걸 발간을 조례상 못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다고 합니다. 그래서 조례에 반영을 시켜서 선처를 해줬으면 좋겠는데요. 지금까지 1962년부터 시작해가지고 작년까지
한 300분, 301분가 수상을 받았고 63년이 됐는데 아무런 없이 없는 것은 그 가치로 보거나 문화상의 그 무게로 보거나 이걸 상식적으로 안 왔습니다. 그래서 자료집을 만들어서 좀 하나씩 주기도 하고 이렇게 잘 선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또 하나만 더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있어요? 그 다음에 제가 사사회장으로서 이제 그 각 지휘를 돌아봤는데요. 지휘에 이제 저 사사 학살터가 39군데가 있습니다. 학살터에 그 학살터가 저녁에 밭에 갔다 와서 밥 먹느라니까 나오라 해가지고 제일 먼저 죽여버린 곳이 거기가 아닙니다. 예, 제일 먼저 학살시킨 김서시 거기가 영문이설이고 원한이 외친 그 자리라고 봅니다. 거기에 도에서 그 담당하는 과가 있었습니다. 팀이 있었는데 거기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데 이러고 저러고 뭐 된다 안 된다 얘기하니까 우리 민간인하고 접촉을 해서 잘 그 버섯이라도 설치할 수 있도록 이렇게 선처하는 그런 지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세 가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우선 사무실 문제는 시장님께서 접근해 주시고 그 문화상 아까 뭐 빈접부도 많다고 하니까 방법을 같이 연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문화상 관련해서 조례를 제가 확인을 하겠습니다. 역사와 전통이 있는 그 문화상인데 제주도에서는 최고 권위 있는 상이기도 합니다. 회장님 말씀대로 사료가 잘 정리가 되어 있어야 하는데 아마 행정에서 어떤 방식으로 이것을 보관만 할 게 아니라 계속 피드백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 건지 살펴보도록 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세 번째 질문 주신 학살터와 관련돼서는 제가 구체적인 장소에 대해서 확인을 해야 되기 때문에 차삼 지원 과정으로 하여금 회장님과 면담을 해서 장소에 대해서 확인하고 검토하기 위해서 말씀드리겠다.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괜찮으셨어요? 네, 고맙습니다. 자, 이제 또 다른 분의 의견 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또 손을 들어주셨는데 바로 뒤에 분. 네, 네, 고맙습니다. 말씀하고 있는 김훈백입니다. 뭐 히트펌프 요새 대세는 히트펌프를 시청에 전화해 보니까 FTA 기업으로 받으면 안 된다고 해가지고 그거를 FTA 기업 받은 농가도 해줄 수 있게끔 해주셨으면 되고요. 또 요새 막 제주도 인구 유출이 많다고 해가지고 뭐 청년들이 막 유출한다고 해가지고 청년농을 바람하게 지금 또 어떤 부분이 괜찮은데 더 좀 지원을 강화했으면 하고 또 마을회장으로서 또 한 가지 부탁했습니다. 제가 계속 어떤 뭐 건의사업을 하면은 신문고에 올라간 마을 주민이 올라간 거는 해결해주고 여기 다 팀장님도 좀 알려주셨지만은 그것이 잘 해결이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걸 개선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그 말씀 잘 들었고요. 이따가 소통 청년담당관께서 만나셔가지고 개선 안 된 거를 좀 체크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히트펌프 문제는 아까 저도 이제 잠깐 말씀드렸는데 앞으로 재생에너지를 이제 많이 쓰는 방향으로 가기 때문에 이제 각 가정에도 히트펌프로 냉난방을 하는 방식으로 바뀌게 될 겁니다. 그렇게 되면 예산 지원 측에도 히트펌프 중심으로 설계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FTA 기구와 관련돼서 확인된 내용이 있으시면 국장님께서 이따 설명을 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직접. 예. 그리고 네, 천연농 지원 청년농. 방안. 네. 청년농 육성 방안과 관련돼서 문제의식에 공감하고 더 많은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확대될 수 있도록 검토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이제 바로 아까 앞에 분 계속 손 드셨는데요.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한국부기농업계연인 서귀포시연합회 부회장을 맡고 있는 김승보라고 합니다. 그 농촌의 현장에
예, 한 사례를 그냥 건의를 드리고 싶은데요. 이제 이상 기후로 인해 가지고 뭐 겨울 저온이나 여름 집중호우 등으로 농업 환경이 어렵긴 한데 여름 집중호우로 인한 그 농경지 피해 침수 피해를 막기 위한 일환으로 이제 각 지역마다 저류지들이 곳곳에 설치되어 있는 걸로 아는데 실질적으로 저류지로 물이 잘 안 가는 곳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그 주변으로 배수로 개선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 저류지는 농어촌공사에서 이제 사업을 해놓고 이제 왜 그쪽으로 갈 수 있게 배수로 개선 사업까지 같이 안 하자 하면 배수로 사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행정에서 시행을 해야 하기 때문에 같이 이게 사업을 할 수 없다. 행정에서 나중에 뭐 예산이 반영이 되면 할 거다 하는 걸로 끝냅니다. 그래서 이게 그 저수지 주변에 저류지 주변에 심지어 침수되는 농경지가 꽤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좀 실태 조사를 하시고 그 실제로 그 주변에 그 배수로 개선이 돼야 될 부분이 있으면 좀 반영을 해서 해주시고 앞으로 또 권장하고 싶은 게 이런 저류지 이제 그 설치 사업을 할 때 어떻게 그 물이 그쪽으로 다 원활히 갈 수 있도록 배수로 행정하고 협조해서 배수로 개선 사업까지 같이 진행하는 게 좀 효율적으로 운영이 되지 않나 싶고요. 그 저도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저도 마을 이장을 하고 있는데 입장에서 지금 행정 지원금이 지원이 되고 있는데 이게 조례로 규정이 되어 있다고 알고 있는데 근데 그 반영이 된 지가 조정이 된 지가 꽤 오랜 시간이 지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뭐 1년에 저희 마을 같은 경우는 대전 같은 경우는 1,200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600 정도를 사무장 지원금으로 하면 사무장 실제 그 금액으로 사무장을 채용하기도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고 나머지 600 정도가 이제 그 행정의 뭐 사무용품이라든가 이런 거 공공요금이라도 쓰게 돼 있는데 그 중에 절반 이상이 또 이제 도정에서 이제 매일 최송으로 오고 하루에 몇 건씩 계속 보고 이제 그거를 이민들한테 알리고 하지 않습니까? 그럼 멀티 메시지 보내는 금액만도 그게 50% 이상을 차지합니다. 도정의 홍보를 이제 기초 리통해서 하고 대행 접수도 하는 건수가 많은데 요거를 좀 뽑아서 좀 상향 조정할 때도 되지 않았나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해서 좀 검토 부탁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수지 사업과 배수로 개선 사업이 연동이 안 된다는 말씀 저희가 한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어촌공사하고 그 다음에 전청정국에서는 읍면동 공장 중심으로 이런 사례가 있는지 한번 사례 조사를 한번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예산 배정이나 이제 다시 설계를 어떻게 해야 될지 보완해야 될지 찾아보겠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이 사무운영비 문제에 대해서 실제 이제 문자료라든가 여러 가지 현안들이 있을 건데 이 부분도 저희들이 한번 체크를 해봐서 나중에 이제 리장단 협의회가 이제 있으니까 리장단 협의회에서 이 문제를 함께 논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우리 그쪽 가볼까요? 네, 발언해 주시죠. 예, 서귀포 신임 회장입니다. 벌써는 오영훈 지사님 훨씬 오래전부터 요즘 많이 힘들게 활동하시는 거 고생하신다는 말씀드리고 저는 그 서귀포가 주산지가 강주가 아닙니까? 만다린 관련된 대응에 좀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이 문제를 공공연하게 함께 인과 관이 대책 기구를 만들어서 대응을 좀 했으면 하는 바입니다. 다행히 현장에서 발빠르게 농협을 통해서 매치 사업을 했습니다. 시행 초기에 들어와 있는데 엊그제 남한농협 설명회 내용에서 레디랑, 천혜양, 그다음 한라봉, 하나양까지 일단 그 가격이 어느 정도
정리가 되면서 상인들이 발빠르게 움직여서 수치가가 기존보다 좀 올라가는 효과를 봤습니다. 근데 이것을 저희들이 농협이 매치 사업을 통해서 세빙선 역할을 하고 있다. 100% 책임을 묻히더라도 10%든 1%라도 이런 매치 사업을 통해서 형성된 가격 구조가 상인들한테 영향을 미치고 그 여파가 바로 현장에도 농가들의 불안 심리를 잠재울 수 있는 여건으로 조성되고 있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사업을 우리 오지사님과 행정이 했다라고 칭찬드리고 싶습니다. 동의하시면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근데 문제는 일회성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거에 맞게 지속적으로 대응을 할 수 있는 서귀포시 차원에서라도 농정협력팀을 대응팀을 좀 만들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좋은 질문 제안 감사드립니다. 만다린 관련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우선 수국관리연합회가 이제 구성이 돼 있고 이제 감귤의 그 위원회가 이제 따로 있습니다. 그러면 생산자 단체한테 수국 조절의 권한을 우리가 드렸고요. 그래서 만톤을 매치 사업할 수 있도록 하시겠다고 해서 그렇게 하셔서 우리 또 적극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이렇게 했고 그다음에 이제 설 명절 연휴를 대비한 이제 마케팅 계획을 이제 수립해서 진행을 하고 있고 최근에 이제 고향사랑 기부 품목에도 37,500원, 37,500원이죠. 네, 37,500원 이게 3만 원 담대품을 줬었는데 7,500원을 붙여서 이제 아까 레디향이나 이제 컬러하고 카레향을 이제 넣어서 상품 구성을 해서 지금 담대품으로 결정했다는 말씀드리고요. 마케팅을 지원하는 것, 그 다음에 이제 매치 사업을 통해서 수급 조절하는 것, 이런 부분은 당연하게 하는 겁니다. 앞으로도 이게 지속될 수 있도록 필요하면 민간 협력회의, 협력위원회 등을 이제 서귀포시 차원에서 구성하는 것도 더 바람직하다고 보기 때문에 검토를 해주시고요. 저희 입장에서 또 주목하고 있는 점은 이제 검역 당국에 대해서 외래 병해충 유입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강력하게 시정 요청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만 아마 내일 모레 중에 제가 검역 당국 본부장을 만나게 될 것 같은데 외래 병해충 유입에 따른 문제, 그 다음에 식약처가 담당하고 있는 농약 잔류 검사라는 부분이 있는데 지금 오렌지는 농약 잔류 검사를 하고 있는데 만다린은 지금 그와 관련된 조항이 없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도 식약처 등을 상대로 전리농약 검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좀 제시하기 위한 준비 작업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만다린 같은 경우는 미국에서 여기까지 한국까지 오는데 물론 부산항을 통해서 수입이 되는데 배로 수입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냉장 상태에서 수입이 되고 있습니다. 냉장 상태에서 한 달 가까이 걸려서 오게 되고 다시 국내에서 냉장 상태로 유통하기는 매우 어려운 구조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형성되어 있는 가격보다 다운될 여지는 매우 제한적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유통의 상황도 면밀하게 보고 있고 농감류 가격이 잘 지지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네, 일회성이 아니라 지속적인 방안이 필요하다라고 말씀하셨고요. 너무나 또 환하게 웃으시면서 손을 들어주셔서 발언문을 안 드릴 수가 없네요. 중간에 파란색 옷 입으신 분께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는 서귀포시 장애인 부모회장 박향란입니다. 저희 서귀포시는 장애인 친화도시입니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희 서귀포시는 행복을 추구하고 우리 장애인들 평생 교육을 위해서 늘 노력하시는 우리 시장님의 노력에 의해서 지난해에 비해서도 매년 발전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장애인들 많이 불편합니다. 올해는 장애인 체전이 있는 날입니다. 전국 체전이 열린 이래로 처음으로 전국 체전보다 앞서서 9월에 저희 장애인 체전이 먼저 이루어집니다. 기사님의 배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저희 장애인들은 추운 날씨에 경기하느라고 제 기량을 다 발휘하지 못했습니다. 사실 올해는 그 어느 해보다 홈구장에서 경기하고 더군다나 따뜻한 날 경기하기 때문에 더 많은 기량을 발휘해서 큰 수확이 있지 않을까 하고 내심 많이 바라봅니다. 참고로
이 자리에는 우리 시장님, 지사님 비롯해서 우리 장애인 체육회 수석부회장님 이렇게 장애인 체육 관계자들이 모두 총출동해 있습니다. 올해 우리 장애인 선수들이 큰 메달 획득할 수 있도록 우리 지역의 리더분들께서 많이 성원해 주시고 장애인 선수들이 경기하러 왔을 때 그분들이 잘 재기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많이 도와주시길 부탁드리며 그분들이 관광을 하고 돌아가서 우리 서귀포에 좋은 이미지를 안고 가서 주변 동료들에게 자랑할 수 있도록 우리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여러분들의 다짐에 박수 한번 받고 싶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운동의 박수 다시 한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쉬운 점 하나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장애인들이 운동을 하기에는 굉장히 열악한 환경입니다. 비장애인들이 체육관에 가서 운동하거나 운동장에 가시는 동안에 접근하기는 비장애인들은 집에서 자가용을 타고 가시면은 수월하시고 집 앞에 버스 정거장에서 버스를 타고 가시면 체육관에 내립니다. 저희 장애인분들은 그 과정 하나에 더 많은 순간을 보태야 합니다. 집에서 저 앞에 우리 센터장님 나와 계시지만 이현희 센터장님처럼 휠체어를 타시는 분들은 일단 아침에 본인의 근육을 풀어야 됩니다. 부드럽게 풀어서 휠체어에 앉기까지 30분 이상 걸립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나와야 되고 시각장애인 분들은 시각장애인 도우미가 집에 오셔야 합니다. 발달장애인 분들은 도전적 행동도 있고 하기 때문에 자신이 낯선 환경에 가는 것에 대한 익숙하게 미리 사전에 워밍업을 해야 출발이 가능합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훈련장에 가서 열심히 훈련하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저희 작년에 반다비 체육관이 완공되었습니다. 장애인들이 운동하기 너무 좋습니다. 서귀포에 딱 하나입니다. 이제는 좀 곳곳에 접근하기 좋은 곳에 장애인들 체육시설을 좀 설치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며 육지부에서 전지훈련들 비장애인분들 많이 내려오십니다. 우리 장애인분들도 그 소문이 난다면 전지훈련 많이 내려오실 겁니다. 특히 우리 장애인분들은 혼자 오지 않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활동보조 도우미나 보호자 가족이 항상 같이 옵니다. 그러면 우리 서귀포 관광 숙박 그분들 다 소비하고 가십니다. 우리의 고객님입니다. 장애인 한 명에는 최소한 2~3명이 따라옵니다. 항상 배려해 주시고 장애인들이 잘 편안하게 다녀가실 수 있고 지역에 거주하시는 장애인들이 주민들과 잘 어울려 살 수 있도록 모든 분들이 잘 도와주시길 부탁드리며 우리 행정에서도 많은 도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도 역사상 처음으로 장애인 체전이 열리게 되는 것이고요. 역사상 처음으로 열리는 만큼 전국 체전보다 한 달 앞서서 먼저 진행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또 이렇게 결정을 했더니 다음 교체지 또 다다음 교체지도 다 장애인 체전을 먼저 하겠다라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영원히 그렇게 될 것이라 말씀드립니다. 축하드리고요. 그리고 장애인 체육시설 확충에도 더 저희 행정에서 함께 노력했다는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모두의 간절함과 또 희망이 같이 보여서 굉장히 또 기분이 좋네요. 자, 또 혹시 계실까요? 발언을 하고 싶다 하시는 분? 앞에서 손을 들긴 하셨는데 저 뒤에 분이 먼저 드셔서 다음으로 좀 양보해 주시고요. 네, 발언 부탁드립니다. 네, 반갑습니다. 천지동에 살고 있는 양윤이라고 합니다. 제가 이렇게 여기서 좀 말씀을 드리게 된 거는 저희들 다 같이 공감하는 부분일 것 같아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사님 한번 뜻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앞에서 이렇게 패널들이 많이 좋은 얘기 많이 했습니다만 저는 상하수 관련해가지고 한 번만 더 말씀 좀 여쭈고자 좀 일어섰습니다. 저희들이 아마 작년에 지금 입도관광이 한 1,600만 명이 조금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주도에. 예, 좀 줄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지금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은 저희들 지금 제주도에 있는 공공하수처리 시설이 지금 서귀포에 5군데, 제주시에 3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주 모두 같은 경우 이제 현대화 사업해가지고 한 3,400억이 조금 투입이 되는 많은 예산이 들어가 있는데 저희들 제주도에 지금 1년 회계가 지금 일반 회계하고 특별회계 합쳐서 한 7조가 조금 넘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저희들 지방대로만 다 이렇게 하는 건 아닙니다만은
근데 간략하게 이렇게 숫자상으로 이렇게 그 계산을 해보면 대략 한 5% 정도의 진짜 많은 사업비가 들어가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지사님도 잘 아시겠고 제주도가 붙게 있는 겁니다만 제주도에 지금 8군데 그 하수처리장 시설이 지금 포화 상태라는 걸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이 지금 저희들이 어쩌면 저희들 혈세로 이렇게 본인의 혈세로 해가지고 다 이렇게 투입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지금 저희들이 일부 하나령 해가지고 이렇게 중국 관광객들 좀 많이 줄었게 됐습니다만 그리고 강정 해군기지에서 지금 크루즈를 해가지고 이렇게 관광객도 많이 오고 또 국제에서 뭐 배로 비행기로 이렇게 많이 오고 있는데 저희들이 이걸 물론 뭐 저희들 돈으로 이렇게 하는 게 부당한 건 아닙니다만은 이 관련해가지고 저희들 1년에 들어오는 관광객들 대략해서 뭐 입도세 아니면 관광세들 해가지고 예전에도 한번 그런 그 내용이 나왔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그 입도 관광세를 좀 부과하는 방법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그 지사님 한번 그 생각을 한번 해주십니다. 네. 네, 좋은 질문 감사합니다. 우선 하수처리장 시설 확충과 관련돼서는 계획대로 예비 용량까지 계산하면서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저희 도도 하수처리장 같은 경우 현대 사업이 1차 사업이 준공이 돼서 정상 가동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2단계 사업 착실하게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서부 하수처리장 증설 사업이 완료가 됐습니다. 판포에 있는데요. 용량을 2배 이상으로 키웠다는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동부 하수처리장이 이제 부자 월정에 지금 공사가 예정대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한 그 시설 용량을 확충했다는 말씀드리고, 성산 남원 남원도 증설이 완료가 됐고 차근차근 계획대로 증설 사업에는 문제가 없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돼서는 국비 지원 비율을 높이기 위한 작업들이 진행되었고 올해에도 지난해 대비 국비 지원 비율이 많이 높아진 것을 확인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입도세 내지는 이제 환경보전분담금 여러 가지 이야기로 들을 수 있습니다만 상당히 좀 민감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저도 공약으로 넣었던 부분인데 토론회를 한번 하는 과정이 있어서 입도세 얘기가 나오니까 서울 수도권의 여론이 들끓었습니다. 저희도 가나 봐라, 다시 안 간다 이제 이런 이야기가 주로 여론이 좀 형성이 되는 겁니다. 그게 이제 그 당시 이제 고물가 논란에 이제 비계상협적 논란 이렇게 다 연결되면서 관광객이 빠지는 현상이 나타났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대단히 민감하게 지금 여론이 형성될 수 있겠다는 걸 보고 있습니다. 근데 다만 우리한테 또 고무적인 거는 고향사랑 기부제가 우리한테 도움이 되는 방식으로 가고 있습니다. 지난해 10만 명이 이제 105억을 기부를 해줬는데 이 추세로 가면 계속 지금 배로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저는 1,000억 원 고향사랑 기부제 세입이 달성될 수 있는 흐름으로 가지 않을까 지금 전망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도 환경기초시설에 예산을 투입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친환경적인 제주를 지속가능하게 하는 부분에 대해서 고향사랑 기부제의 성공을 통해서 가능할 수 있다면 굳이 별도로 입도세를 받지 않아도 가능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지금 제도 도입 초기이기 때문에 대략 한번 2~3년 정도 더 추이를 분석을 해보면서 대안을 마련하겠다는 말씀이십니다. 좋은 질문 감사합니다. 네,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 또 이제 두 분여 정도 더 들어볼까요? 다음 여성분의 목소리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서귀포 사회연대 경제연합회 대표 유영신입니다. 네, 지사님은 제가 이렇게 4년 전에 출장할 때 뵙고 만나뵙기 너무 힘들어가지고 오늘 이 자리에서 뵙는 것 같습니다. 아마 지사님 눈치를 챘을 것 같은데 지금 사회연대 경제는 그 양극화의 완화라든지 환경인 문제, 먹거리 문제, 여러 가지 주거 문제 등을 해결할 수 있는 이제 사회 경제라고 하고 있는데 이제
현 정부에서도 지금 이제 사회적 경제 조직을 파트너로 이렇게 손을 잡고 각 부처별로 사회적 경제 조직을 육성하고 이제 성장 전략으로 이제 지금 이제 파트너로 지금 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그를 위한 이제 전략들이 이미 지금 부처별로 좀 나오고 있는데 어쨌든 지금 이제 서귀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앞서서 이게 말씀을 좀 주셨지만 상당히 인프라 부분에서는 굉장히 취약을 합니다. 그래서 사회적 경제가 지금 지역 사회에 어떤 다양한 일자리도 만들어내고 여러 가지 이제 지역 문제도 해결하고 있는 거에 반해서 제주도 서귀포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런 부분들 창업에서부터 시작해서 육성과 성장을 도움을 줄 수 있는 전담 기구가 사실은 있긴 있지만 명확한 전담 기구라고 하기가 애매한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의동에서는 이제 사업이 실제적 운전입학으로 센터가 들어와 있었는데 이게 조례의 약간 미비 사항이라든지 해석의 부분에서 지금 이제 통합이 됐어요. 제주도 이제 방역하고 통합이 되다 보니까 서귀포시에 있는 서귀포지사가 이제 종합지원 대책을 이제 진행하지 못하고 사업을 이제 추진하기에 조금 더 이제 많이 집중화돼 있어가지고 전반적인 서귀포의 발전과 생태계 활성화에 굉장히 좀 미비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사실상 이제 그 조례 개정이거나 아니면 지사님의 의지가 있다면은 충분히 이제 사회적 경제 활성화에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지금 이제 서귀포 지사가 지금 하는 사업이 예산도 있고 인건비도 있고 임대비도 있고 전반적으로 다 들어있어요. 다만 없는 거는 독립성이에요. 독립적으로만 이제 만들어주면은 서귀포 특성에 맞게끔 사회적 경제 조직을 만들어서 취약계층의 일자리라든지 여러 가지 다양한 지역사회의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여건들이 마련할 수 있는데 정부에서는 각 부처별로 육성과 전략을 지금 다 발표를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방역에 큰 이제 그런 뭐가 있다 보니까 서귀포에는 그렇게 내려오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여러 가지로 어려운 지점이 있거든요. 그래서 조례 개정이라든지 아니면은 지사님의 의지가 조금 사회적 경제 활성화가 실질적으로 종합 지원이 서귀포에서도 좀 이루어질 수 있게끔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좋은 질문 감사합니다. 우리 정부 이재명 정부 들어서 사회연대 경제 기본법 제정 의지를 밝혔고요. 또 지금 법률이 준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법률 제정 시기를 보면서 조례를 개정할 것인지 아니면 또 방향만 확인된다면 조례 개정을 해서라도 독립성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함께 모색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경제활력국장님도 와 계시기 때문에 이따 한번 인사 나누셔서 같이 의견 나눠주시고요. 윤석열 정부 때는 아예 국비지원 사업을 제로로 만들어 버렸었습니다. 사회적 경제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지금 다시 예산이 살아나면서 국비지원 사업이 아마 2건이 지금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와 관련해서 혹시 참여할 수 있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고 특히 제주는 이제 수능 돌봄 문화가 잘 남아 있는 곳이기 때문에 사회적 연대 경제가 대단히 꼭 필요할 수 있는 최적의 조건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들을 다시 더 유념해서 살펴보겠다는 말씀드립니다. 네,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 뒤에 안경 끼신 분 선생님이요? 네, 맞습니다. 그 안경이 맞습니다. 동목로 노인회장 김성도입니다. 이렇게 앉아서 지사님 처음 보기에 아주 멀리가 있습니다. 시골지공 어찌 살아야 되는데 정말 먹고 보고 답답한 일이 하나 있습니다. 동목로 우회도로 방법입니다. 어느 시민이 먼저 이 질문을 드렸어야 되는데 기다리다가 시간은 다 되고 촉박해서 제가 일어섰습니다. 사실상 600억이 넘는 돈을 지금 공사가 한참 되면 서귀포 경제가 돌아가야 되는데 일주일 전에 거기에 투입됐던 24톤 땅바닥 기사를 나왔습니다. 한창 먹고 살 것 같았는데 중단됐다. 이유는 학생만한 보국 쪽 몇십 년 된 소나무 국가
관계로 아마 지사님께서 이거 공항을 걸쳐서 일시에 중단을 시킨 것 같은데 동홍동 주민은 그에 절대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사실상 저쪽 중산간도로는 5일장만 되면 마비 상태고 이쪽에 지금 이 기간도로는 뭐 출퇴근이나 이런 때는 뭐 응급차 좀 소방서 긴급 출동이 상당히 어려운 그런 몇 시간대가 지나갑니다. 그런데 행정 편의적으로만 해가지고 저쪽 서쪽부터 공사를 시작했거든요. 제일 필요한 곳 동홍동 구간을 먼저 했더라면 그게 해소가 됐을 텐데 주민 편의적으로 행정을 했더라면 여기를 먼저 시작해야 되는데 저 서쪽은 아무 불만 없이 막 이루어졌다고 봐도 여기 보니까 많아야 10명 내외가 그 소나무를 살리자고 반대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소나무는 뭐 필요가 하겠지만은 사실상 옥천은 황토가루가 날려서 주민들은 창문을 못 열고 알레르기 반응을 합니다. 또 특히나 그 인근 동천에는 숲이 좀 건강한 숲으로 잘 조성이 됐고 황토길까지 조성해서 대체숲이 이미 조성이 되어 있다 맞습니다. 그런데 이분 몇 명은 반대를 했고 중앙에 여론을 하면서 아마 지사님께서 고심 끝에 공사를 중단하신 것 같은데 이건 빨리 제기를 하셔야 됩니다. 600억 돈이 빨리 풀어야 서귀포 경기도 살고 교통도 회수돼야 할 텐데 왜 여기서 중단을 하십니까? 빨리 좀 대안을 우리 시민들에게 알려주시고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좀 밝혀주시죠. 네, 이상입니다. 네, 김성도 노인회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며칠 전에 동동 마을회 회장님을 비롯해서 많은 분들과 함께 이 문제에 대해서 의견을 나눴고요. 저 생각도 충분히 전달을 했습니다. 3월까지 공론 과정을 통해서 결정을 빨리 내리겠다는 말씀 드렸고요. 여러 가지 찬성과 반대의 입장이 있지만 행정에서도 이제 관계 법령을 준수하면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또 반대가 또 있는 것도 현실이기 때문에 충분히 설명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절차는 필요하다는 판단했습니다. 원탁회의를 구성하게 될 것 같고요. 100여 분 정도 원탁회의 구성해서 충분한 논의 과정을 거쳐서 최종 권고안을 저한테 제시하게 되면 제가 정책 결정을 바로 내려서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네, 여러분들에게는 충분히 듣겠다는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 좀 전에 계속 손을 들어주셨다고 얘기해 주셨는데 학생이 또 오셨거든요. 고등학생이신 것 같은데 네, 마이크를 드려볼게요. 이런 발언의 기회장이 중요하게 매기실 것 같습니다. 네, 말씀 주세요. 안녕하십니까. 남주고등학교 70회 부회장 오재혁입니다. 발표를 하기 전 이런 소중한 자리를 마련해 주신 오영훈 도지사님과 오승훈 시장님께 감사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제가 남주고등학교 학생회장단 선거에서 내세운 공약이자 많은 학생들이 불편함을 겪는 버스 시간표에 대해서 얘기하고자 합니다. 저희 남주고등학교는 평균적으로 4시 10분에 하교를 합니다. 근데 남주고등학교에 오는 버스 615번, 625번, 532번 총 3대의 버스가 4시 5분에 도착하여 많은 학생들이 버스를 못 타고 택시나 걸어서 하교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점을 어떤 식으로 개선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또한 남주고 회장단의 공약이기에 진지하게 검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짜 진지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학생들 버스 무료 정책을 지난해 8월부터 했는데 그 얘기도 해주시지. 그래, 너무 좋은 얘기 감사하고요. 교통항공국장님 와 계시죠? 아주 일리 있는 제안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변을 좀 하시죠. 마이크 갖다 드리시죠. 네, 교통항공국장입니다. 버스 시간표 조정부터라서 쉽게 해결될 것도 같은데 한번 들어가서 어떻게 시간표가 조정이 가능한지를 검토해서 알려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월 우리가 중순에 개편 작업 1차 있지 않습니까?
2월 중순에 예. 가급적이면 그때 한번 맞춰서 개편이 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고, 만약에 불가피하게 버스가 노선이 재조정되는데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면 그래도 이 아이들 학교 개학하기 전에 방법을 좀 찾았으면 좋겠는데 최대한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네, 학생회장 공약이기 때문에 변화가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 11시 45분이라 지금 한 분여 정도만 말씀을 드릴게요. 네, 말씀하십시오. 일어나셔가지고 손을 번쩍 들어주셔서 저 뒤에 분 먼저. 네. 죄송합니다. 제가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앞에 분 죄송합니다. 오늘 얘기하지 않으려고 그러다가 얘기하는데 작년에 왔을 때 한 30번 들었는데 한 번도 안 시켜가지고 오늘 사회자가 바뀌었으면 했는데 이런 부분이 있었고요. 저는 오늘 정책 안에 얘기해 보면 요즘 가장 핫한 하원 테크노파크 거기에 마을회장을 맡고 있는 김봉남입니다. 관련해 가지고 테크노파크 관련해 가지고 산업단지 지정하고 그다음에 도로 4차선 확장 그다음에 주거단지. 그런데 이것이 실제 와가지고 마을에 와가지고 마을 어른들한테 한번 의논해 가지고 하는지 그것도 모르고 용역에서 그냥 한다고 해가지고 용역에서는 해버리고. 그런데 마을 내에서는 어디로 어떻게 하는 자체를 모릅니다. 그러니까 주거단지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이런 부분도 좀 해주시고, 그 다음에 그 과정에서 상생협의체라는 회의 기구가 있는데, 지사님 어떻게 인식을 하는지 몰라도, 작년 축제 한 이후에, 축제 전에 상생협의체 한번 그때 하고, 그 이후에 지금까지 한 번도 못했습니다. 물론 어떤 속셈이 있는 건 아니겠지만 보면 준공식 끝난 다음에 하나도 남으라라 하는 것 같고 그 다음에 그런 내용 자체가 없고 하기 때문에 이 부분 같은 경우는 나중에 제가 개인적으로 지사님하고 면담을 해가지고 이걸 해결할 부분이고요. 또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제주도에서 가장 최초로 항일 운동이 일어났던 데가 하원하고 지금 도순 마을회장이 계시지만 하원지경 도순지경에 있는 법정사입니다. 그런데 보면 조선 만드는 동산이라든지 그다음에 해녀 항일 운동 같은 경우는 건립관이 기념해가지고 거기를 찾는 관광객이라든지 그다음에 수학여행단도 있는데 법정사는 말만 법정사지 거기에 대한 아무런 기념관이라든지 아니면 그거를 찾을 수 있는 왕래해가지고 거기를 방문해가지고 거기 흔적을 갖고 있어야 구경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전혀 없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더 물론 예산이 많이 들어가겠지만 이 부분을 한번 기념관을 하든지 아니면 그 근처에 가지고 이용할 수 있게끔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첫 번째 질문에 대해서는 면담을 잡는 것으로 하고요. 혁신산업국에서 면담 일정을 잡아서 상세하게 설명할 수 있도록 하고 정주행권 개선과 관련돼서는 세부 시에서는 좀 설명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법정사 성역화 사업은 제가 기억하기로는 용역을 이제 진행하기로 했는데 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아마 부결됐던 사업으로 제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관련된 용역이 진행될 수 있도록 보조금 심의위원회 설득을 좀 잘해서 한번 더 시도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저 맨 뒤에 어떤 분이요? 안녕하십니까. 서귀포시 교육장님의 추천으로 참석한 안덕초등학교 교무부장 오정철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학력 인구 감소라는 국가적 위기에 직면해 있으며 이는
이는 곧 지방 소멸의 문제로 직결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농어촌 유학 제도는 위기의 학교를 살리는 것을 넘어 인구 유입을 통해 지방 소멸을 막는 가장 실질적인 해결책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소중한 제도를 성공적으로 도입하고 정착시켜 주신 오영훈 도지사님과 오순문 시장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그 덕분에 올해 1학기 농어촌 유학 배정 결과 우리 서귀포시가 53가구 84명으로 제주시를 앞지를 만큼 전국적인 기대와 성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이 성과를 지속하는 데 실질적인 어려움이 있습니다. 유입되는 모든 가족이 부모님과 함께 내려오는 가족 체류형 유학을 희망하고 계신데 정작 우리 읍면 지역은 이분들이 머물 거주 시설이나 빈집 리모델링 물량이 턱없이 부족합니다. 이에 오영훈 도지사님과 오순문 시장님께 부탁의 말씀드립니다. 교육청의 노력만으로는 주거 인프라 확보에 분명한 한계가 있으므로 도정의 빈집 정비 사업과 시정의 마을 활성화 예산을 농어촌 유학 주거 지원 사업에 우선적으로 연계해 주실 수 있을지 문의드립니다. 농어촌 빈집 정비와 마을 활성화가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장기적으로 유지되려면 유입된 자녀들이 학교에 장기간 다니는 것만큼 효과적인 방법은 없습니다. 이는 예산 투입 대비 인구 유입 및 정주 효과가 가장 확실한 고효율 투자 방식이기도 합니다. 제주교육청이 우수한 교육 프로그램으로 그리고 도청이 예산 지원으로 시청이 행정력으로 하나로 똘똘 맞물린다면 우리 서귀포시는 전국에서 가장 성공적인 지방 소멸 대응 모델이자 가장 가고 싶은 교육 도시가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준비를 많이 해오셨네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농어촌 유학 사업적으로 저도 마음에 들어하고요. 적극적으로 유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실제 배정된 학교의 얘기 들었더니 애들이 이제 많아졌잖아요. 일단 우리 애들이 좋아지는 거죠. 친구가 많이 생겼으니까 좋아지는 거. 그것도 친구들끼리 그 읍면에 이제 상가나 상점가를 이제 이용할 수밖에 없는. 군것질도 더 많이 하게 되고, 학용품도 더 사게 되고, 이러면서 그 활력이 넘치는. 또 엄마들도 같이 왔기 때문에 어쨌든 지역 상권도 이제 사용하는 효과가 있어서 대폭 확대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재원의 한계 때문에 이걸 어떻게 할까 이제 고민하다가 아이디어를 낸 것 중에 하나가 부지를 교육청 부지를 유휴부지를 제공하면 우리가 건축비는 다 낼게요. 해서 이렇게 사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무릉 대정원 무릉과 부자 송당에 이제 두 군데 지금 사업을 시작을 했습니다. 다세대 주택이 이제 들어서게 될 것 같고요. 이런 부분들이 좀 더 확대된다면 아까 말씀하신 그런 수요를 좀 더 충족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교육청 유휴부지가 없는 경우에 또 마을 지원 사업과 연계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충분히 검토해 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분만 더 듣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이어서요. 네, 그러면 앞에 계신 분. 서귀포시 연합총회 상임부회장 서준명입니다. 26년도 도민과의 대화에 시간 내주신 우리 시장님 정말 감사합니다. 말씀에 앞서 우리 오순문 시장님께서 지사님 말씀을 빌어서 제주도는 대한민국의 변방이 아닌 중심이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 말씀에 맞게 이제 제주도 서귀포 청년들이 여기서 나고 자란 로컬 청년들이 있고 또 제주도가 좋아서 이주한 이주 청년들이 있습니다. 이 둘 청년 그룹들이 함께 화합하거나 융합할 수 있는 어떤 정책은 있으신지 또 작년에 저는 로컬 청년이지만 그 로컬 청년들이 많이 지원을 못 받았다고들 다들 생각하고 있어서 올해는 어떤 정책인지 살펴보러 왔는데 PPT 자료에도 그 청년 정책이 많이 빠져 있어서 마지막에 이렇게 손을 들게 됐습니다. 정책에 대해서 좀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정착 주민 뭐 예를 들어서 뭐 이주민 그다음에 또 그 뭐라고 표현하죠? 그냥 제주도민 이게 그 구분하기가 좀 애매합니다. 이게 법적으로 구분이 안 되는 거거든요. 이게 헌법에서 이제 거주 이전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뭐 저도 어떻게 보면 이주민이죠. 500년 전에 오긴 했지만 500년 전에 왔든 5년 전에 왔든 5달 전에 왔든 큰 차이가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차별되지 않는 정책이 저는 진행돼야 한다고 보고요.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이주민을 위한 정착 주민을 위한 특별한 정책을 펼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주변에 이렇게 둘러보면 그런데 수도권에서 오는 사람들이 조금 더 무슨 정책 제안서를 좀 더 잘 쓰고 뭐 이제 좀 더 빠르게 대응하고 그래서 그 효과를 좀 보시는 분들도 좀 계실까 봐요. 그만큼 정책을 잘 살펴보는 게 중요하고 또 담당 공직자들과의 이제 커뮤니케이션도 중요한데 우리가 좀 그런 부분에 조금 약한 건 아닐까 하는 생각도 좀 해봅니다. 그런데 청년 지원센터를 이제 예전에 이제 제주시만 있었는데 서귀포에 만들었지 않습니까? 일로광장 제가 만들었고 읍면별로도 이제 대전에도 청년 다락이라는 그 공간들을 만들어서 청년들이 같이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는 공간들을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과 연청이 어떻게 연계해서 사업을 할까 이렇게 좀 고민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서귀포 청년센터와 서귀포 연청이 함께 청년센터를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문제라든가 협력 사업을 좀 더 많이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청년 보장제라는 이름으로 이제 청년 정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년이 될 때부터 그다음에 이제 취업할 때, 진학할 때, 그리고 결혼할 때 이때까지 또 창업할 때까지 이런 일련의 생애 주기별 지원 정책들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대표적인 게 뭐 청년 이어드림 정책이라고 해서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고민되잖아요. 그래도 엄마 아빠하고 이 의논이 잘 안 돼. 스타일이 안 맞아가지고. 그래서 저희들이 그 상담을 해줍니다. 그 상담만 받아도 수당을 드리는 방식을 좀 하고 있거든요. 요즘은 이제 원래부터는 AI까지 접목시켜가지고 그 개인별 특성에 맞게 그 상담 전략을 해주기도 합니다. 이러한 정책들도 잘 살펴보셨으면 좋겠고요. 청년 스타트업 창업 지원 정책도 대단히 다양한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보통 이 부분만 해도 67개 사업에 한 509억이 지금 투입되고 있는데 이런 내용들도 창업 지원 프로그램이 어떤 게 있는지 좀 잘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청년센터의 모든 정보를 우리가 드리고 있으니까 청년센터를 통해서 정보를 받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서귀포시 연천에서 요청하면 우리 청년정책 담당관을 보낼게요. 그러면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주요 정책에 대해서 설명해드리고 또 의견도 받는 이런 시간을 한번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정말 많은 정보들이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또 주고 받을 수 있는 시간이 되었던 것 같은데요. 너무나 많은 분들이 또 손을 들어주시고 하고 싶은 의견들도 많이 있으시지만 저희 서귀포시 자치행정과가 너무 열려 있거든요. 맞죠? 또 충분히 열려 있습니다. 그쪽으로 의견을 주시면 추후에 충실하게 답변을 전달드리는 걸로 하고요. 많은 분들이 도전과 시정에 칭찬을 해주셨는데 그 칭찬에는 아마 책임감이 있다는 것 같고요. 또 많은 의견들을 제시해 주셨는데 그 의견에는 또 행동이 잇따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여러분들의 그 소중한 의견들 단 한 분 의견도 빼놓지 않고 다 갖고 가실 것 같거든요. 두 분께 응원과 격려의 박수 다시 한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시민 여러분들에게 지사님께서 마지막 말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지금 질문을 하시고 싶은 분이 몇 분 더 계시는데 서면으로 우리 자치행정관으로 얘기해 주시면 답변을 꼭 드릴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제가 여러분께 고마움을 표시하고 싶은 점은 1차 산업 5조 원 시대를 만들었는데요. 그 5조 원 시대의 핵심은 감귤 산업입니다. 감귤이 이제
1조 3천억 시대를 열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5조 원 시대를 열 수 있는 힘이 됐고요. 그것을 끌고 가고 있는 견인차 역할을 강규차원이 한 겁니다. 이 점을 잊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런 역할을 해주시는 서귀포 시민들께 감사한 마음 전하고요. 또 특히 최근에는 이제 그 1차 산업 중에서도 축산업 분야가 싱가포르, 외국이 이제 한국 수출이 제주 산업에 대해서만 진행이 되면서 축산 농가들의 시름도 많이 떨어진 것 같다.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민생 현장, 아까 상인 회장님 말씀처럼 이제 남아있는 과제가 저는 이 원도심, 이 중앙로, 중정로 이 일대를 살려내는 것, 서귀포의 영광을 다시 찾는 것, 여기에 좀 더 시장님과 함께 저도 집중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 서귀포시가 사랑의 청년이 오는 도시로 발전할 수 있도록 함께 국민과 함께 노력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새해, 내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